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A매치 주간이 왔습니다. 대표팀 이야기할 시간이 됐는데요.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이 11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아랍에미리트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A조 5차전을 치릅니다. 벌써 5차전이네요. 최종 예선의 반환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벌써인데 이번 경기 잡으면 한결도 수월하게 카타르 갈 수 있거든요. 일단 A조 순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이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1위 달리고요. 한국이 2승 2무 승점 8점으로 2위, 레바논이 승점 5점으로 3위, 아랍에미리트가 3무 1패 승점 3점으로 4위, 이라크가 3무 1패 골 득실차로 5위, 시리아가 1무 3패 승점 1점으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위와 2위는 직행으로 월드컵 본선에 가고요. 3위는 B조 3위와 플레이오프를 치룬 뒤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거쳐야 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순위가 바로 3위가 되겠습니다. 일본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간단하게 지금까지 여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 이라크전 0대0으로 비기면서 굉장히 불안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쨌든 두 번째 레바논전 천신만고 끝에 권창훈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 이때까지 굉장히 비난 여론 많았는데 세 번째 시리아전에서 손흥민의 결승골로 2대1로 이기고 가장 고비라고 했던 이란 원정을 1대1로 비기면서 어쨌든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최종 예선에서 지금 뭐 앞에 홈 경기 3경기 있으니까 다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최근 최종 예선은 쉽게 간 적이 없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는 4승 2무 2패, 승점 14점이었는데 3위 우즈벡이랑 승점이 같았어요. 골득실에서 한 골 앞서서 우리가 2등으로 월드컵 갔고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의 최종 예선에서 아예 3패나 당했거든요. 그런 것 감안하면 저는 과연 지금 행보가 그렇게까지 이 비난 일로로 가야 되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과정이 우리가 명확한 한 가지 색깔로 가고 있다는 점을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지난주 은퇴식 했잖아요. 조용영 전 국가대표 수비수죠. 전화 인터뷰를 좀 길게 했는데 남아공 월드컵을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무패로 우리가 월드컵 본선 갔다. 그런데 욕을 엄청 많이 먹었다. 내 별명은 자동문이었다. 맞아요. 네, 그 이야기 듣고 기록을 보니까 그때 4승 4무 진짜 무패였고 8경기에서 단 4골만 내줬더라고요. 지금과 가장 비슷한 월드컵 예선이 아마 남아공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2승 2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데 그때 허정무 컴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허정무 감독과 그때 대표팀이 모두 비판을 많이 받은 기사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도 물론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뭐 이런 경기력으로는 본선에 가도 경쟁력이 없을 거다. 이건 저는 좀 확신하는 바지만 진짜로? 예, 월드컵 예선의 주 목적은 본선 진출이잖아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그런 대로 제 얘기를 가고 있다. 본선 진출은 어렵지 않게 딸 거라는 걸 지난 4경기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선발된 대표 선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파 정리하면은 뭐 김건희 선수 선발 나서서 좀 아쉬운 경기를 했지만 어쨌든 경기 소화했고요. 나머지 선수들 큰 부상 없이 일단은 이번 경기에 나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실 국내파 선수들은 워낙 순위 싸움이 치열한 데다가 네. 뭐 여력이 없어요. 뭐 이 선수들을 뭐 좀 쉬게 해줄 여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모두 다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이번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처럼 첫 명단을 발표한 그대로 아마 경기에 나서는 게 진짜 모처럼인 것 같은데 해외파 선수들도 황의조와 김영건은 그대로 제외가 됐습니다. 특히 김영건 선수는 회복 중인 단계고 어느 정도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최종 미팅 끝에 11월 A매치 뛰기는 무리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이라고 협회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공수 핵심이죠, 두 선수가. 근데 이 선수 둘이 없이 치른 최종 예선 경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에 손흥민, 김민재가 빠졌다면 아마 팬들은 끝났다 느끼는 위기감이 더 크겠지만 그래도 두 선수 모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했던 점에서는 그렇죠. 주전 선수들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벤투 감독 입장에서 좀 진정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상대할 아랍에미리트 어떤 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의 10월 피파 랭킹은 71위입니다. 여름부터 조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그래도 A조에선 이란 22위죠, 대한민국 35위죠. 다음으로 높습니다. 네, 한국과의 상대 전적 5연패, 2승 5무 12패, 13이긴 한데 최근 맞대결이 2015년 6월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볼 때 업데이트가 좀 덜 됐다. 그래서 철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상대라고 볼 수 있고 팀을 둘러싼 분위기를 제가 꼼꼼히 찾아봤는데 그다지 좋지 않다. 예, 지금 2020년 12월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르트 판 마바이크 감독이 부임합니다. 한국에도 올 뻔했던 감독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덜란드 대표팀 이끌었고 또 판본멜과 또 인연이 있으신 분. 그렇죠. 네. 아마 뭐 4위? 그럴 겁니다. 장인. 그렇죠. 그리고 부임한 이래 11경기에서 6승 4무 1패. 나쁘지 않은 성적이에요. 그런데 최종 예선 돌입해서 3무 1패.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이라크전에선 추가 시간 골로 겨우 2대2로 비겼거든요. 그 이후에 언론에 의해서 판마이크 감독의 해임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닌 게 아랍에미리트 협회가 이사회를 진행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해임보다는 판마바이크 감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그래서 지난 4경기에서 활용된 선수의 면면이라던가 뭐 플레이 방식, 경기 준비 과정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명단이 이번 명단입니다. 약간의 협회와 감독이 조금 논의를 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26명을 뽑았는데 베테랑이 돌아온 게 좀 특징입니다. 골키퍼인 칼리드 이사, 수비수인 무한나드 알 에네지를 불렀고요. 특히 38살이에요. 이스마일 마타르가 1008일에 공백 뒤에 이번에 합류를 했습니다. 들어본 기억이 있네. 네. 그 중동 팀마다 특징 있는 선수가 한 명씩 있잖아요. 맞아요. 오랫동안 또 뛰었던.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제 월드컵 예선도 많이 해봤고 한국전을 좀 치러본 경험이 있는 마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의 필요성을 좀 절감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베테랑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고 팀에도 좀 부상자가 좀 있는데요. 수비수 마흐무드 카미스라던가 사인 압델 라흐만 그리고 미드필더 마제드 하산 그리고 칼판 무바락이 부상으로 빠진 점은 UAE로서는 좀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치러진 4경기를 제가 다 지켜봤는데요.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4-3-3을 썼습니다. 4-3-3. 골키퍼는 주장인 카시티 선수가 나서고요. 포백은 21번 카이스, 13번 아타스, 4번 압달라만, 9번 아바비가 포진했습니다. 오마르 자리에는 아바스가 나설 때도 있고요. 예. 허리진에는 5번 하마드, 8번 핫산, 18번 라마단이 주전이고요. 14번 이브라임도 이번 예선전에 나선 적이 있고 7번 마부쿠트가 최전방에 서고 11번 카이오와 15번 리마가 좌우에 포진합니다. 전술의 핵 카이오 선수와 리마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브라질 귀화 출신이거든요. 발재감과 기술이 아주 좋은 선수들인데 좌우에 포진해 있지만 움직임 형태는 다릅니다. 카이오는 좀 전형적인 가짜 7번 스타일 윙포드, 왼쪽에 포진했지만 오른발잡이라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슈팅 때리는 손흥민? 그런 유형의 선수고요. 스피드도 좋고 지난 이라크전에서도 왼쪽에서부터 박스 깊숙이 침투해서 득점한 장면 나오는데 그런 장면 보시면 이 선수 우리가 흔히 보는 반대발 윙어 그런 네. 스타일의 윙어고요. 반면 리마는 윙어보다는 공미에 가까운 스타일. 그러니까 리마를 아예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한 경기도 있었거든요. 네.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좀 연계를 많이 주고 물론 스피드와 기술도 있는 선수지만 이때 중요한 전술 포인트는 뭐냐? 오른쪽 풀백 아바비의 움직임입니다. 등번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번이에요. 네, 오른쪽 풀백이 9번 단 거 거의 못 보셨을 텐데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합니다. 어떨 때는 지금 리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거든요. 리마가 아예 그냥 뒤를 커버할 때도 굉장히 많고 리마가 스피드가 좋은 선수가 아닌 만큼 아바비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서 오른쪽 공격 활로를 뚫고 리마는 거기서 연계를 해주는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이쪽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를 노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아마 왼쪽에 쓸 텐데 네. 과감한 움직임을 이쪽에 보인다면 기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우리가 왼쪽에 손흥민이 됐든 황희찬이 됐든 EPL 최정상급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도 있지만 아바비가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가만히 있으라면 못 있어요. 그러니까요. 무조건 나갑니다. 네, 본능이 있어가지고 수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오 선수가 왼쪽에서 파괴적인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이용 또는 김태환 오른쪽에 설 텐데 적절히 묻어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제어를 좀 1차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묻어 들어가라. 네. 마부쿠투도 주의해야 됩니다. 제 기록을 찾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A매치 기록이 96경기에서 78골입니다. 진짜로. 2015년 아시안컵에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아랍에미리트 리그에서도 득점왕을 2번이나 차지할 정도로 아주 득점력 있는 스트라이커. 장신은 아니더라고요. 스피드가 좋고 좀 기민한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현재 대표팀 전술에서는 좌우 측면에 좀 포인트가 좀 맞춰져 있어서 약간 내려와서 연계도 하고 좀 이런 유형으로 가거든요. 가짜 9번처럼. 어쨌든 근데 놓치면 실점하는 아주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 수비수들이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했던 좀 베테랑 돌아온 마타르도 선발까지는 몰라도 교체로 들어왔을 때 좀 한 방에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김민재가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한다. 오히려 카이오 선수가 좀 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네. 제가 이 세 선수들을 직접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공격이 이 세 선수 위주예요. 그 이란이랑 할 때도 좀 비슷했는데 허리 쪽에서 볼을 보내면 여기서 뭐 1대1 하거나 세 선수 간 연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는 그러니까 이란이 역삼각형 형태를 있었는데 여기는 일자에 가깝습니다. 옛날 유벤투스 전술처럼.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 체인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산이 가운데서 수비적 역할을 하는데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1차 빌드업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포지션 체인지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보면서 아주 뭐 수비적이거나 뭐 공격적이거나 뭐 아주 창의적이거나 이런 유형은 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전술적으로 큰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많이 뛰고 수비 앞쪽에 좀 블록을 미리 해두는 거. 그러니까 세 명 선수가 일자로 포백 앞에 있기 때문에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느낌을 주거든요. 두 줄이네요. 딱. 네, 이란도 이 아랍에미리트의 중앙을 푸는데 상당히 좀 고전을 했고요. 겨우 이겼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풀백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허리 쪽에 뒤를 커버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두고 있어서 수비 숫자는 항상 좀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 좀 유의해야 되고요. 그런데 중앙 수비수 오마르와 압달라는 스피드가 좀 느립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달라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빠지면 36살의 아바스가 들어오는데 더 느립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수비진은 예선 내내 지금 뒷공간을 여러 차례 좀 허용하고 있는데 호흡도 인상적이지 않아서 상대가 대각선으로 들어올 때 조직적으로 무너지는 형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윙포워드가 적극적으로 대각선으로 박스 침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아바스 뒷공간 우리가 그쪽에서부터 들어가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황의조가 좀 빠지기 때문에 이선의 득점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와 상성을 보면 저는 좀 충분히 득점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최전방 공격수가 내려와서 이선 침투를 도와주는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연계 움직임이 좋은 김건희를 중요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가짜 9번을 둬서 이선을 좀 더 두텁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에 잡으면 카타르 가는 길이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때 이란전 맞춘 창 기자가 한번 예측해 주시죠. 2대0. 2대0. 우리 스타일을 딱 봤을 때 네. 공략하기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경기 앞두고 뭐 한국보다 일찍 준비에 들어가서 뭐 입국도 일찍 했다고 하는데 선수들 자체가 우리가 느끼기엔 좀 까다로운 유형은 별로 안 보여요. 네, 저는 그래서 2대0 승리 보겠습니다. 그냥 2대0 재미없으니까 득점자. 저는 왜냐면 왼쪽에서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 이번에는 득점을 할 거다. 손흥민. 네. 저도 2대0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만큼은 김민재 골 한번 예상해 봅니다. 헤더로. 네. 첫 선제골을 김민재가 넣을 것이다.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벤투가 과연 아랍에미리트를 잡고 카타르 가는 길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지 프리뷰해봤습니다. 승리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 않은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